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와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는요. 석진욱 해설위원, 윤봉우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새로운 조합의 스팸과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V인데요. 그 피날레를 이 두 분과 함께 장식하게 됐습니다. 마무리인 만큼 그 화려한 마무리 좀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춤까지는 아니라도 제 생각을 제가 다 쏟아붓고 가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모처럼 두 분이 또 옷도 화사하게 입으셔서 이 마지막까지 이 텐션 끌어올려서 한번 스페셜 V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자부 플레이오프 3차전 분석과 남자부 챔피언 결정전 전망까지 함께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지난 일요일에 열린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의 남자부 플레이오프 3차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손해보험의 새 시즌 만에 챔피언 결정전 진출일지 아니면 대한항공이 5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지 함께 의정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끝까지 왔고 오늘 경기 승자가 천안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 지난 2차전 3세트의 이 김민재의 비속공이 그날 경기 좀 키를 흔들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했어요. 볼이 붙었습니다. 빠르게 때립니다. 풀이 연쪽이고요. 김민재 뽑아주는 볼. 자, 푸싱으로 리바운드 플레이를 선택합니다. 이광호 볼을 탈냅니다. 터치아웃 됐습니다. 선택이 빨랐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노리고 있는 대한항공 좋았습니다. 초반에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쾌거팍 나경범 선수가 분위기를 다시 뺏어왔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잘해줘야 되겠죠. 두 팀의 외국인 선수뿐만이 아니고 양 팀의 이 주전 국내 에이스들의 활약도 중요한 오늘 마지막 내용이고요. 양턴풋이 몸을 던집니다. 이광호의 선택. 타점을 살립니다. 득점입니다. 러셀 선수 타점도 좋고요. 한 선수가 지금 멈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안드레스 피에라 선수 정기석에게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에나 선수가 2차전에서 이렇게 상대 레프트들에게 브로킹에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비에나 선수가 살아나야지 KB손해보험에서 공격의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정기석과 안드레스 피에라 선수의 신경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경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그야말로 이제 벼랑끝 승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블로킹이 됐나요? 또 막혔어요. 대한항공의 득점인데요. 지난 경기에서도 이준영 선수가 2세트에 3득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 싶었는데요. 그대로 분위기를 돌리는 것이 중요한데 한 번만에 지금 사이드아웃을 돌리고 있는 KB손해보험의 야콥 선수입니다. 15%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안드레스 비에나 쪽에서 아직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KB예요. 러셀의 공격을 바운드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백어택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드디어 바랬던 비에나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네요. 지훈우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합니다. 지훈우의 목적 서브 묘의 2가 비성공. 자, 김민재의 속공입니다. 11대16 나경범의 서브입니다. 넘어가는 볼. 자, 마지막에 밀면서 박상현 선수가 아주 빠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유광우 선수의 손끝에 맞고 이제 터치아웃 됐는지를 묻고 있는 비디오 판독입니다. KB손해보험의 득점으로 판독도 했습니다. 아쉬워했던 이 토미 감독의 표정이고요. 나경범의 서브. 지금 KB손해보험이 분위기를 많이 돌렸어요. 왼쪽 정민수가 손에 갖다 대기를 됐는데요. 확실히 정한용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면서 왼쪽의 득점을 더 올려주는 것이 대한항공의 안정성을 더 확보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한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격도 풀어나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는 지금 비에나 선수를 잘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서브 득점! 대한항공의 서브 득점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서브 7위를 달렸던 정한영 선수입니다. 누르는 과정에서 네터치 범실이 됐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19대13을 앞서고 있습니다. 최준혁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제자리 공격! 원브로킹인데요. 자, 맨투맨 브로킹의 정기석! 황태기 선수가 토스 괜찮았어요. 하지만 비에나 선수가 성공을 못하는데. 맞습니다. 손준영 선수에게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 비에나의 좋아요. 서브 좋았죠? 이런 서브 내용이 중요한데요. 언더패스. 약간 늦게 출발하면서 그대로 밀렸습니다. 야, 지금은 정지석 선수가 손을 뺐어요.
정지석 선수 상황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직선 쪽을 뺐네요. 네. 다시 정지석이 들어왔어요. 비석공입니다. 역시 아직도 100%예요. 오늘 두 팀의 차이는요, 미들 쪽의 공격이 있네요. 그러니까 경민대에서 범실 14개나 했단 말이에요. 1차전을. 네. 2차전에서 3개밖에 안 했고요. 나경복의 서브. 자, 약간 춤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박상아가 버려받고 왼쪽에 모하메드 야코. 그렇죠. 이렇게 강한 서브로 상대를 흔들어 놔야지 공격 기회가 올 겁니다. 대한항공이 이긴다면 10.5%의 확률을 잡는 거거든요. 나경복의 서브였습니다. 왼쪽 퀵어펀. 결국에는 마지막에 정환영 선수가 득점 성공을 하면서 두 팀이 1세트. 뭔가 자신감을 좀 더 찾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야구 선수를 흔들었고요. 왼쪽에 나경복. 그 나경복의 이런 득점이 결국 안드레스 비라 선수로 갔을 때 뭔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득점이라는 이야기죠. 이 KB 손해보험의 야구의 공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리스브가 살짝 흔들리는데요. 나경복. 이번에는 왼쪽. 자, 왼쪽에서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는 KB 손해보험입니다. 자, 공격의 집중력, 이 수비의 집중력을 더 살리고 있습니다. 연타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카일러셀 브라카우스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박자가 정말로 잘 맞아가고 있는 이 대한항공의 공격입니다. 이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9대 11. 대한항공의 유광호 석공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중앙 쪽을 노리고 있는 대한항공인데요. 그러니까 비큐기 이렇게 빠르면서요. 석공으로만 5득점을 뽑아냈습니다. 포인트예요. 서브 득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한항공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경민 불패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이 경민대학교에서 오히려 대한항공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카일러셀의 높이가 대단합니다. 양팀이 받아올린 번. 자, 팀 공격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브라키 3명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득점 성공입니다. 치면서 이 볼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유광우 선수. 카일러셀. 자, 공격이 밀리면서 일단 흐름이 끊겼는데요. 고민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3대 16. 유광호. 왼쪽 퀵오픈. 코트 안쪽. 이 프로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10번씩이나 기록한 이 정지석 선수. 사실상의 이제 대한항공의 또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뭔가 하나가 아쉽죠. 서브가 2위였어요. 그만큼 서브가 좋았던 이 테이프인데요. 정한용이 살렸습니다. 직접 받고 피에라의 공격. 자, 이번에 왼쪽밖에 없어요. 야콥이 뜹니다. 받쳐올리는 정지석. 2단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자, 푸싱으로 밀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지석 스파이크 맞고 나갑니다. 네. 정기석의 성공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의 추를 바꾸는 내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수왕이 서브. 백어택! 빠르고 강했습니다. 네, 이렇게 비에나 선수가 살아났을 때 확실하게 차고 나가야 돼요. 순간 중요하죠. 야콥. 자, 반대로 서득점은 대한항공. 완전히 흐름을 뺏어왔습니다. 점 차이가 났고요. 맞아요. 대한항공에서는 지금 KB손해보험이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을 확실하게 더 점수가 나면서 멀리 도망가고 있어요. 득점도 화려하게 득점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서브점! 황태기의 서브 에이스! KB손해보험도 황태기 센터라고 하는 현역 국가대표 에이스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브가 워낙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러셀이 이번 세트에만 9득점이에요. 대한항공의 세트포인트. 카일 러셀의 서브. 자, 리스브를 합니다. 석공. 네, 빠르게 때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왼쪽 양손으로 푸시. 돌아가면서 그대로 때리는데요. 범실됐습니다. 이번 시즌 경남 평균 14.7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 3위를 차지했던 나경복입니다. 강한 서브 드디어 나경복의 서브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서브였어요. 네, 나경복 선수 하면
공격도 공격이지만 저는 이 강한 서브가 인상적이거든요. 그렇죠. 넉점을 주저있는 대한항공 점버스입니다. 카일로스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가 잘 겼습니다. 안드레스 피에라 직선. 챔프전에 다시 이제 진출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텐데. 그렇죠. 찍어 누릅니다. 그대로 주먹으로 밀었습니다. 아, 이 김규민 선수가 어려운 순간을 또 헤쳐나가네요. 약 한 4m 정도 되는 그런 이성공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받아올리는 야콥! 차영석의 속공 득점. 박태기 선수가 잘 만들어줬네요. 받았죠?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리바운드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카일러셀이 뜹니다. 카일러셀! 료웨이가 한 번 더 볼을 올립니다. 러셀! 달리는 볼이 성공! 이제는 17대 19가 됐습니다. 2점 차이로 따라잡고 있고요. 박경복의 서브 그대로 자, 어려운 서브를 받았습니다. 왼쪽에 정한용 성공입니다. 좋았네요. 다시 한 점 차이가 됐어요. 러셀의 서브. 자, 상체가 들렸던 나경범 선수였습니다. 야콥이 때립니다. 범실입니다. 범실이에요. 결정적인 범실입니다. 모하메드 야콥. 자, 범실 내면서 동점. 보시죠. 네. 야콥 선수가 워낙 서브가 좋은 선수인데요. 야콥의 서브 어떨까요? 야콥의 서브도 밀립니다. 다시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서브 기회. 최준혁 선수가 들어왔어요. 브로킹. 지금 브라카웃도 했습니다. 브라카웃도 했습니다. 인인지 아웃인지. 자, 브로킹 됐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매치 포인트가 됩니다. 네. 대한항공의 매치 포인트. 자, 마지막 매치 포인트. KB 나경범 그대로 듀스로 만듭니다. 점수는 24대 24 동점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에 대한항공 점버스 유광우 선수. 자, 비석공 큰 바운드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김민재.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속공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과연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기회를 만들고 있는 대한항공 점버스입니다. 유광호의 서브. 자, 리시브 전달을 잘 넣습니다. 어디로? 누가? 나경범 성공. 다시 한번 듀스입니다.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어요. 황택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까? 황택의 서브. 자, 리시브 전달을 잘 넣습니다. 시간차 성공. 정기석. 이 경기의 승자가 천안에 가서 폴티캐탈과 경기를 펼칩니다. 자, 리시브가 좋지 않아요. 나경복 다시 한번. 자, 비에라 선수 나경복 때립니다. 그대로 득점입니다. 나경복의 성공입니다.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팀이 그야말로 숨막히는 접전을 이번 3세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B 손해보의 침장. 나경복의 서브. 자, 안정적이죠. 카일러셀 득점이군요. 매치 포인트 킵에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자, 야콥이 던집니다. 야콥이 움직이고 중앙에 클로치스요. 블로킹.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항공이 날아오릅니다.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대한항공 점버스입니다. 마지막 최준혁 선수가 마지막 브로킹을 만들어내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5회 연속 대한항공 점버스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합니다.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두며 챔피언 결정전 진출 티켓을 거머쥡니다. 러셀 선수가 60%의 공격 성공률로 22득점을 책임지고요. 김민재 선수가 중앙에서 11득점을 기록하면서 결국 팀을 구해냈습니다. 한편 KB손해보험 챔프전 길목에서 비에나 선수가 10득점에 그치며 팀은 곰빼구를 마무리했습니다. 7시즌 전에 좋은 기억을 살린 대한항공입니다. 리버스 스윕을 거두면서 챔피언 결정전으로 향했는데요. 이 경기 해설을 맡았던 석진욱 해설위원인데 그 목소리에서도 이미 그 텐션이 느껴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3대0 셧아웃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원동력을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경험의 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세타의 차이를 뽑아봤는데요.
KB손해보험은 2차전을 내주며 쫓기는 분위기에 극강이었던 경민대학교에서 열렸기 때문에 잘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비에나를 포함해 선수들이 압박감을 느끼면서 부진한 반면 대한항공은 큰 무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적고요. 플레이마다 여유가 돋보였습니다. 결정력, 범실 관리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손쉽게 승기를 잡았고 또 모두가 꼽았던 3차전 키플레이어 유광우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브로킹 도중 손가락 통증도 느꼈고 어깨를 잡는 모습까지 있었지만 3세트를 모두 소화했고요. 상대 브로커들을 속이는 빠른 토스로 팀 공격 성공률 끌어올렸고 높은 세트 성공률 63%를 기록했습니다. 적장 레오나르도 감독도 유광우가 우리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대한항공 토미 틸리팅 감독이 봄 빼고 출사표로 쇼타임을 내걸었었는데 대한항공이 포스트 시즌에서 확실하게 쇼타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터와 이 경험의 차이에서 확연히 갈렸던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입니다. 석진영 위원이 이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윤봉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두 가지 말고도 또 대한항공의 승리의 원동력이 더 있었을까요? 저는 미들 출신이기 때문에 이 미들버커를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 대한항공의 젊은 미들버커들이 KB손해보험의 베테랑 미들버커들에게 높이와 힘에서 압도를 하면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가 경기 초반부터 유광우 선수와의 이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면서 11득점에 100%의 공격 성공률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장점인 최공력으로 빅퀵을 자유자재로 틀어뜨리면서 KB를 힘들게 했는데요. 저는 놀랐던 것이 가슴까지 올라오는 타점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공을 올려주는 유광우 세터도 대단하지만 이걸 또 깔끔하게 처리해내는 김민재를 보면서 이 경기를 치르면서 또 한 번 눈을 뜨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최준혁 역시 신인으로서는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한다는 거는 상당한 긴장감이 있었을 텐데 좋은 브로킹 리딩과 경기를 마무리 짓는 이 브로킹으로 만들어내며 챔프전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경기 승리로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좀 힘들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또 챔프전에 진출하면서 또 여기에 이 대한항공만의 색깔을 찾았다는데 더 큰 수확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정규 시즌도 그렇고요. 이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대한항공다운 배구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했었는데요. 이 3차전 그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았던 대한항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로써 정규리그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현대캐피탈과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이 우승 트로피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됐는데요. 팀 창단 최초로 트래블을 노리고 있는 현대캐피탈과 5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항공에 물러설 수 없는 정면 승부는 또 어떤 모습일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있죠. 1차전에서 기선제압을 위해서 어떤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석진웅 위원은 좀 어떤 선수에게 좀 집중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보면서 아마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공격수들을 살리려면요, 세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격수들이 본인의 이 기량을 올리기 위해서 일단 리시브도 중요해요. 하지만 세타가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좋은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입니다. 공격수들을 신나게 하기 위해서는 세타의 손끝 활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황승빈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경험면에선 대한항공의 베테랑 세타들에게 밀리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정규리그 1위 팀 세타는 본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잘 됐던 경기들을 복귀하며 고른 운영과 함께 공격수 맞춤형 토스를 올려줘야 합니다. 올 시즌 황승빈이 대한항공 상대로 토스가 가장 흔들렸다는 점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미디어데이 당시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을 밟고 우승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챔프전에서는 더 영리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세터들에 따라서 이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죠. 특히나 큰 경기에서는 더 담대하게 담대한 운영을 하는 세터가 팀을 승리로 이끌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데요. 석진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윤봉호 위원도 황승민 세터가 키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좋은 멤버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거고 여기에 이제 황승빈의 이 손끝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특히 1차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승빈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황승빈 선수가 1차전 과연 어떤 경기 운영을 보여줄지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럼 윤봉호 위원은 대한항공의 키플레이어를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선수가 키플레이어일까요? 공교롭게 또 같은 포지션이 돼버렸어요, 저는. 네. 배구는 세타 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레이오프를 다들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예. 저는 유광우 선수를 선택했는데 챔피언전
챔피언 결정전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은 바로 이 선수죠. 배구공이 유광호 선수 성포스트에서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 공격수의 리듬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차전 2전 세트로 나와서 팀 공격 성공률 57%, 또 3차전에는 6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유광호의 모든 토스는 철저하게 계산하에 나간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보통의 리시브 방향들은 때로는 에이스를 찾는 세타들이 많은데 유광호는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수를 활용하고 또 상대 브로커를 혼란을 주기 위해서는 또 어떤 모션에서 공이 나가야 되는지를 철저히 계산하에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를 치르는 동안 이 수싸움을 잘하는 세타이기 때문에 유광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참 많고 유광호 선수가 준비한 대로 경기 흐름이 흘러가게 된다면 지금 좋은 이 플레이오프의 흐름을 쭉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위원님 모두 세터를 꼽아주셨는데요. 특히나 앞서 3차전에서 이 KB손해보험의 레오나르도 감독을 상당히 놀라게 했던 유광호 세터가 다시 한번 현대캐피탈의 이 블랑 감독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석진웅 위원이 유광호 선수를 볼 때 좀 체력적인 부침도 사실 좀 리스크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사실 저랑 같이 이 선수 생활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병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발목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주사를 맞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고 경기를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있고요. 거기에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큰 경기에 강한 만큼 본인의 체력 관리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광호 선수가 장사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그런 챔피언 결정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을 앞둔 양 팀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두 팀 치열한 맞대결을 지켜보고 철저히 대비를 했을 현대캐피탈인데요. 좀 어떤 부분을 경계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좀 했을까요? 사실 1위 팀이 가장 큰 리스크는 경기 감각이거든요.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명히 연습 경기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연습 경기와 실전은 다르거든요.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후 12일 만에 치르는 경기인 만큼 초반 경기 감각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팀 조직 인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맞대결을 펼칠 대한항공의 가장 큰 무기는 강 서브거든요. 대한항공이 새로운 외국인 선수 러셀을 영입해 서브를 강화한 만큼 현대캐피탈도 이에 대비해서 리시브 라인을 정리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두 팀 모두 강한 서브를 가진 팀인 만큼 서브와 서브 리시브 싸움이 우승을 가리는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정규리그 리시브 효율 최하위 31.6%거든요. 현대캐피탈이 리시브를 얼마나 견뎌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긴 휴식 확실히 좀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감각을 빠르게 되찾아서 좀 빠르게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부를 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경기 감각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준비된 묘안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선수들이 이제 특히 1세트에서 선수들끼리 대화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좀 더 크게 지르면서 그런 긴장감을 빨리 떨쳐내야 본인들이 했던 그런 경기 감각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아무래도 천안 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좀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팬들이 이 선수들과 함께 함성을 또 질러주면서 빠르게 또 긴장감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엔 대한항공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위해 도전하는 대한항공인데요. 좀 어떤 점을 가장 경계하고 좀 주의해야 할까요? 쉽게 5글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실. 그리고 또 범실. 네. 바로 범실입니다. 챔프전 경험이 많은 대한항공이지만 공격 범실이 상대보다 많아진다면 끌려가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차전에는 13개의 공격 범실을 기록하며 패했는데 2차전에는 공격 범실 단 하나도 없었고요. 3차전에는 역시 5개만 기록하면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주지 말아야 할 점수를 주면은 결국 경기는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점수대가 중요하지만 특히 20점 이하의 집중력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트 초반의 리드를 어떻게 지키고 또 범실에서 경기를 해야 대한항공의 진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높이가 좋은 현대를 상대로 공격적인 배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4경기 결정을 내야 되는 순간 모든 선수가 강한 공격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만큼 이 경기 전체의 이 흐름을 좌지우지할 범실 관리가 좀 잘 된다면 좀 좋은 경기 할 거라고 봅니다.
범실 중에서도 공격 범실을 그렇죠. 주의해라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던 윤봉우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이냐? 두 해설위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크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현대캐피탈. 조금씩 좀 맞춘 게 아닐까 하는 이렇게 공평하게 나올 수 있나 싶은데요. 먼저 윤봉호 위원부터 대한항공을 좀 꼽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의 흐름이 너무나 좋아요. 사실 플레이오프 1차전을 패하고 난 뒤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 했었는데 2차전과 3차전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대한항공 색깔이 나오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대로라는 이 단어가 지금 대한항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렇게 5글자로 깔끔하게 정리해줬던 윤봉우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석진욱 해설위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현대캐피탈을 꼽은 이유를 윤봉우 위원처럼 5글자로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설명 좀 하고. 네. 그러니까 현대캐피탈 하면은 올 시즌 공격적이거든요. 대한항공이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초반의 흐름을 꺾은 게 현대캐피탈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캐피탈 공격 그리고 서브, 브로킹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흐름 그대로 간다면은 현대캐피탈이 좀 더 앞서지 않을까. 그리고 5글자 그냥 현대캐피탈. 이렇게 하겠습니다. 팀 이름 그대로 좋은데요? 현대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막상 막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그 5글자면 모든 게 설명이 되는 이 정규리그 압도적인 1위의 팀 현대캐피탈입니다. 과연 두 팀 중에 챔피언 결정 1차전에서 빠르게 기선제압에 성공한 팀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 스포츠는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남자부 챔피언 결정 1차전을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강준영 캐스터와 박철호 해설위원, 오효주 아나운서가 생생한 현장의 열기를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시즌 열심히 달려온 스페셜 V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 방송이 이제 됐는데요. 무엇보다 궁금한 게 이 첫 시즌 스페셜 V 함께한 석진웅 위원의 소감이 참 궁금합니다. 네, 처음 했는데요. 벌써 마지막이네요. 처음에 제가 여기서 엄청 떨었고요. 손에 땀이 나는 것은 방송에서 매번 했는데 아직도 땀이 나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점점 안정이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좀 아쉬운 것도 있었고 아마 저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은데 끝나서 너무 아쉬우시죠? 네, 좀 아쉽네요. 다음 시즌에 또 얼마나 또 성장한 석진욱 해설위원이 될지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윤봉호 위원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또 이제 3번째 시즌인데 뭐 좋은 분들과 너무 방송을 해서 너무 좋고 또 시간을 또 이렇게 매 시즌마다 같은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고 뭐 배구 팬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를 많이 잘 전달했나라는 또 진한 생각도 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시즌 동안 스페셜 V를 바라봐주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베테랑답게 또 이 훈훈한 또 소감을 전해 주셨습니다. 스페셜 V 어느새 이렇게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저 또한 이제 겨울이 되면 배구를 빼놓으면 너무 섭섭한 아쉬운 허전한 그런 준 배구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또 시즌인데요. 또 그만큼 함께해 주신 이 V리그와 또 스페셜 V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잊지 못할 겨울을 선물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 배구가 시작되는 가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같이 외쳐볼까요? 배구와 함께라면 스페셜 V!